이제 372쪽에 건축법에 있어 총칙 봅시다. 제정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주된 내용이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한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어정에 가서 1번 대지라고 되어 있죠. 자,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합니다. 예외, 일부 토지는 줄칩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밑줄 쳤어요. 자, 봅시다. 자,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라 하죠. 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대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건축 제한이 되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산지, 임야, 논밭, 농지, 하천부지 이런 데는 건축 못하죠.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자,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막연하게 대지의 허가를 어떻게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뭐가 필요하냐, 단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의 원칙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이 뜻이에요. 각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이 뜻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죠. 자, 2개 이상의 필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할 수도 있고 1개 이상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될 수도 있다. 그 뜻이요. 방금 줄칭이.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한 필지여야 된다면 틀리겠죠. 예외가 있죠.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건축물 갑시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줄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한 가지. 이에 딸린 시설물 2가지. 또 줄칩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건축물로 봅니다. 자, 봅시다. 자, 건축법에는 적용 대상물로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해당될 때는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신고사항도 있지만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때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원래 건축물 뜻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붕과라고 되어 있죠. 지붕 구조 꼭 있어야 돼요.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 합니다. 예.
원래 이 뜻이. 공작물은 자 지붕 구조가 없습니다.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자 공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에 추가로 두 가지 덜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 첫째가 이에 딸린 시설물, 즉 지붕 구조에 딸려 있는 시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붕 구조에 딸려 있는 시설물로서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도 지붕 구조에 딸려 있을 때는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하, 땅 속에 고가 높은 곳에 설치된 공작물입니다. 자, 이 공작물에 차고나 점포나 사무실 자 등등이 설치되면 이것도 뭐로 보느냐?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자 여기에 지붕 구조가 있는 자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 문이 달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담장과 대문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요. 원래 담장 대문은 뭐예요? 뭐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입니까? 응? 뭘 어렵게 생각? 그림을 보고도 모르네. 벽이잖아. 담장은 벽 아닙니까? 벽에다 문단기 대문이고. 예. 그 공작물인데 지붕 구조에 딸릴 때는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빈 대지에다가 담장이 이렇게 설치될 수 있죠. 예. 이 문이 달려가 있다 이거. 이거는 공작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예.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 건축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거. 지하 고가 높은 곳이나 지하에 공작물에다가 차고 점포 사무실 등이 들어가면은 건축물을 보는데 우리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횡단할 때 횡단보도로 횡단할 수도 있고 육교로 횡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단으로 해서 지하로 이렇게 횡단할 수 있죠. 이 지하도입니다. 자, 이거 공작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하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점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 지하 공작물에 여기에 점포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지하 상가죠. 이 지하 상가 이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차고 점포 사무실 등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옆에 가시면 핵심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공작물은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것은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 공작물이에요. 신고 대상.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청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에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은 신고 대상 공작물이에요. 그럼 2m까지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옹벽 담장이 2m 넘을 때만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2m까지 신고하지 않고. 이번에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자,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거. 자, 우리 여기에 건물에 간판 걸어놨죠?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4m 넘을 때는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4m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그냥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높이 5m 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같은 거. 자, 우리 시골에 지붕 위에 보면 태양 전지판 올라가 있죠. 그런 것이 5m 넘을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5m까지 신고하잖아요. 자, 네 번째, 높이 6m 넘는 굴뚝. 자, 굴뚝은 얼마가 넘어야 됩니까?
6m 넘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6m까지 신고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높이 6m 넘는 자 골프 연습장 등을 위한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같은 거, 주거지역, 산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같은 거. 자, 이 철탑은 얼마 넘어야 됩니까? 6m 넘어야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말하죠. 8m 넘어야 신고대상 공장. 8m까지 신고하지 않습니다. 7번 바닥 면적 30점 넘는 지하 대피소. 30점 넘어야 신고대상 공장이 됩니다. 8번 높이 8m 갈로 띄름씨고 이하의 거기에 동그라미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졸업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자, 우리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가 되어야 신고대상 공작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학원 건물에는 주차 타워가 있죠. 이는 8m 넘죠. 이거는 특수 건물로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신고대상 공작물인데, 유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린 대문 같은 데 가면 놀이기구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10번에 건축물구조에 심대한 영향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자, 이런 것도 신고대상 공작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8m 이하짜리가 하나 있죠. 그럼 다른 건 다 어떻습니까? 넘어야 돼요. 이상하면 안 됩니다. 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2m 이상 하면 안 돼요. 공법에서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100 이상은 100부터죠. 100부터. 아직 모르면 이거 알아야 돼요. 100 이하는 자 100까지죠. 초과는 101부터 100 넣으면 안 되죠. 미만은 99까지.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1번에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어떻습니까? 넘어야 돼요. 요게 해당된다면 초과. 예. 2m까지는 신고하지 않죠. 그러면은 시험에 물 때 2m짜리 옹벽은 신고한다면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3m가 되어야 신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야 돼요. 넘는다, 이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외우는데, 외우는 거는 이래 외우면 돼요. 이옹담, 사장광, 오발, 육굴철, 팔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옹담, 사장방, 오발, 육굴철, 팔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이하짜리는 요거 하나죠. 기계식 조상 8m 이하도 돼야 되죠. 나머지는 다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넘어야 돼요. 이 옹담하면 2m 넘는 옹벽 담장이 돼야 신고해요. 2m까지 신고하지 않습니다. 4m, 4장방은 4m 넘는 장식탑, 자, 광고탑이 되어야 신고합니다. 오발은 5m 넘는 발전설비입니다. 육굴철은 6m 넘는 굴뚝이나 철탑 종류, 8구는 8m 넘는 고가수조, 8m 이하 기계식, 30 넘는 지하 대표.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건축물 용도나 4번에 건축 설비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볼 거 없습니다. 자, 버렸습니까? 양갈로 5번에 지하청이라 되어 있죠. 뒤에는 옵니다. 그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6번에 거실은 버리시고 7번에 주요구조부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바닥보, 지붕털, 주계단을 말한다. 줄치고. 자, 주요구조부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입니다. 자, 6가지인데 그냥 벽하면 안 됩니다. 내력벽이래야 돼요. 힘을 받고 있는 벽이다. 기둥 다 아실 거고 바닥 아실 거고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걸 말하죠. 그 다음 지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붕털이라고 해야 돼요. 계단도 그냥 계단하면 안 됩니다. 주계단이 돼야 돼요. 이 6가지를 주요구조부로 합니다.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오유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 구조에 종료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시험이 나올 때 항상 주요구조부는 주의할 것이 그냥 벽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슨 벽? 지붕하면 안 됩니다. 지붕털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제 옆에 가면 8번에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칩니다.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 이전하는 것을 이 5가지 개념을 뭐라 부른다?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핵심에 보시면은 건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1번 신축 봅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자,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다 신축인 줄 알아요. 자, 갈로 하나 줄 칩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라고 되어 있죠. 자, 정축, 개축, 재축 되는 것은 제외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신축이다라는 건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빈 대지에 건물을 새로 이렇게 하나 짓는 건 신축이죠. 자, 그리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하나 짓는 것까지 뭐로 본다? 신축으로 봅니다. 원래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건 정축인데 자, 부속이 있을 때 주된 거 질 때만 뭐로 봐야 된다? 신축으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축 밑줄 칩니다.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를 늘리는 것.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정축. 자, 정축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자,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증가되면 뭐라 부른다? 정축을 불러요. 그 그림 나타내면은 자, 기존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추가로 이렇게 하나 더 지을 수 있죠. 이게 뭐다? 정축이에요.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늘어서. 자,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달아낸다는 말 표현하죠. 이것도 역시 뭐가 늘었다? 면적이 늘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층짜리인데 옥상에다 한 층을 더 넣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자, 연면적도 늘었고 청수도 늘었고 높이도 늘었죠. 이런 거 다 정축입니다. 정축.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 중 한 가지라도 늘면은 다 정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개축 봅시다. 고쳐 짓는다는 뜻인데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갈로 안에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갈로 띄어놓으시고 줄칩니다. 중 셋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
자, 이제 봅시다. 개축.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부 철거, 일부 철거해서 자,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개축이라 합니다. 종전의 규모 범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는 종전과 규모가 같거나 작게 지으면 개축이 된다 뜻이고, 일부를 철거를 할 때는 반드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털 중에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되어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됩니다. 만일 내력벽 한 곳, 기둥 하나 철거했다. 그럼 두 종류밖에 안 되죠. 그거는 개축이 안 돼요. 일부 철거하려면 이 네 개 중에서 몇 종류? 세 종류 이상이 철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축은 주의할 게 이거예요. 자, 100제곱미터짜리 이 건축물이 자,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또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겠죠. 세 종류 이상 포함해서. 전부 철거해서 종전보다 작게 지었어요. 90제곱미터로. 뭡니까? 작거나 작게. 개축입니다. 이제는 종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120제곱미터로. 뭡니까? 신축. 전부를 철거하고 초과됐죠. 새로운 건물 봅니다. 신축 봅니다. 자, 일부를 철거했어요. 종전과 이제 똑같이 100제곱미터로 다시 지었습니다. 개축이겠죠. 종전보다 크게 지었습니다. 120제곱미터로. 뭡니까? 이게 정축이에요. 자, 일부를 철거하고 초과되었죠. 정축입니다. 전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 신축. 일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 정축. 그러니까 이걸 많이 틀리죠, 여러분 시험에서.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축 봅시다. 재축. 다시 짓는다 이 뜻이에요. 자, 줄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돼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줄칩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종전과 같거나 작게 이 뜻이에요. 이번에 동수청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기억해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가 돼도 재축. 니은에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 초과할 경우 해당 동수청수 높이가 법 영조례에 적합하면은 한 가지 정도 초과하는까지 뭐로 본다? 재축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재축은 이런 뜻이에요. 재축은 재해로 건물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재해로 무너진 거예요. 자, 멸실 후 다음 조건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되는데 첫째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수, 청수 높이에 관한 것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동수, 청수 높이가 다 종전 규모 이하가 되어도 재축. 이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초과되어도 뭐가 된다? 재축이 됩니다. 자, 그럼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1층, 2층짜리 이 건물 한 동짜리 높이가 12m짜리예요. 자, 재해로 무너졌다. 자, 무너져서 다시 짓는데 자, 바닥 면적은 100입니다.
자, 여기는 바닥 면적 100, 위에는 90, 높이 12m. 자, 이렇게 지면 뭡니까? 자, 요거 조건 따지면 되죠. 예. 연면적이 200이었는데 바닥 면적 다 더하니까 연면적이 190이 됐죠. 종류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동, 2층, 높이 12 그대로죠. 뭐다? 재축.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었어요. 자,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는 14배다. 뭡니까? 자, 종전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똑같죠? 한동인데 높이 한 가지 초과됐죠?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까지 뭐로 본다? 재초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앞에 그림들 있죠? 그림 중에 재축 그림 찾았습니까? 그건 엉터리니까 없애버리세요. 재축 그림은 없애버리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다음 페이지 5번의 이전 줄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첫째 주의해야 될 것이 주요 구조 해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같은 대지 안에 위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전이다라는 것은 자,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주요 구조부가 해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자, 이쪽으로 위치를 같은 대지 안에 바꾸는 것을 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조립식 건물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크레인이 어떻습니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이전입니다. 그 대지 안에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이전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우리의 토지에 정착이 돼 있죠. 그런 건 들 수 없죠. 그걸 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졸업식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도 건축 개념을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9번에 결합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뒤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10번 대수선 찾았습니까? 자, 대수선은 거의 중요한 거니까 대수선은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자, 왜냐 대수선은 설명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건축법 대충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월 마지막 주죠. 그때 이제 주택법 하고 3월 첫째 주에는 농지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칩니다. 네.